안녕하세요. 교토대학 교육학 박사, 임상심리 전문가 윤수환입니다. 현장에서 심리검사를 하면서 학업 성취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도 물론 어렸을 때 학업 성취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령이 문제인데요. 만 3세 유아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같은 정도의 학업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신은 좀 굼뜨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으로 대학 수능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2017년 기분형의 연구에 의하면 만 5세 아동들 중 8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평균 2.2개, 주당 5.2회, 4시간 20분의 사교육을 받고 월 16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 학습 분야의 사교육이 증가가 되어 유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학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울증 또는 무기력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틱 증상이 발현된 유치원생도 여러 명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한편으로는 BTS로 대변되는 개성을 중시하는 풍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업 성취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좋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교육. 자, 이 책은 미국 발달심리학자 로베르타 골린코프와 캐시 허시파색이 교육과학 40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역량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아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과학적인 방법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로봇, 즉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에 진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아마존 분야 1위에 선정됐고 미국 심리학회 공식 인증 도서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교육 방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대표이사 에릭 슈미트는 현대인들은 매 이틀마다 문명의 발달 초기부터 2003년까지 인류가 생산한 것만큼의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2007년에 매 2년마다 지식의 양이 2배씩 늘어난다. 자, 우리가 설령 지금 문명의 모든 사실들을 기억한다고 해도 2년 반이면 그 지식은 50%로 줄고 5년이면 25%로 줄어듭니다. 20세기의 학교에 다닌 저를 포함해서 학생들은 나라별 수도의 이름이나 조선시대의 큰 업적을 이룬 왕들, 수학 공식 등 온갖 종류의 정보를 모두 암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우리가 10년 전에 알았던 많은 정보들이 더 이상 현실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대한 양의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세 아이도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이 많으면 21세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취업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졸업생들은요, 살아가는 동안 10가지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중 8개 일자리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직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라지고 있는 직업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현재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데 이처럼 직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진사나 책은 반드시 종이에 인쇄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출판인들은 이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생기는 직업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그 시니어의 어떤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니어 전화 안부 상담사. 시니어 계층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건강, 재무, 각종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서비스나 지원 제도 등을 연계합니다. 또는 데이터 소고원.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의뢰인의 불필요한 정보나 고인이 된 사람의 유족이 소고를 요청한 정보를 찾아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자, 인터넷은 절대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질 수 있어도 인터넷에는 계속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이터 소고원은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국 공중보건저널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에 유치원에 다니던 753명의 아동들을 25세가 될 때까지 2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인 역량을 갖추고 남들과 협력할 줄 알던 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또 임금도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최고의 교육에서 저자들은 6C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은 유치원생이 성인이 된 후에 성공적인 인생과 직업적인 행복을 예측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학교 안팎에서 교육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방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성적표나 점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6가지 역량은 행복하고 건전하며 생각하고 남을 보살피는 사회적인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성공에 대한 더 넓은 시야로 나아가도록 촉진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6가지 역량에는요,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이 있고 각각의 역량은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6가지 역량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